비트코인이 57,000달러, 7,8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흥미롭고 bullish, 불난 상승장의 기름칠을 하는 내러티브도 팡팡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 JK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최근 가스 수수료 급등으로 이더리움의 소각률이 상승한 이후에 이더의 유통 공급량은 The Merge라는 업그레이드 이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더의 유통 공급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급량이 작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울트라 사운드머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2주 동안 6,280만 달러 상당의 2만 1,000개 이상의 이더가 소각된 이후에 이더의 공급량은 120만 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2022년 9월 The Merge라고도 알려진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된 이후에 36만 2,628 이더가 감소했는데요. 최근에 거래 수수료의 급등도 한 몫을 차지를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모멘텀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24시간 동안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50억 달러에 달한 적이 있었고요. 2월 19일에는 NFT 판매량이 3,3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 2의 네트워크 활동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3월 13일에 있을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 가격 주목해보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가격을 올려라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좀 가능하시면 매수세 추천드리고요. 선도적인 실물자산 RWA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는 온도 파이낸스가 시가총액 33억 달러의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기관인 앱토스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트너십의 첫 단계는 미국 단기 국채와 은행 예금 등으로 뒷받침이 되는 온도의 USDY 토큰을 앱토스로 통합하는 건데요. 데이터 제공업체 RWA.XYZ에 따르면 USDY의 시가총액은 380만 달러입니다. 온도의 단기 미국 국채 상품인 OUSG는 탈중앙 금융에서 세 번째로 큰 국채를 담보로 한 자산입니다. 온도가 최근 출시한 거버넌스 토큰 온도 ONDO는 지난 2주 동안 60% 이상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0.444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요새 핫한 RWA 실물자산 토큰화 Real World Asset이라는 요 내러티브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온도 파이낸스 관련된 뉴스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푸시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레딧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초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2월 2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IPO 관련 S1 양식에서 밝혀졌는데요. S1 양식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딧의 기업 공개 IPO죠. 이를 향한 첫걸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에는 특정 가상상품 판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이더와 매틱을 인수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레딧은 NFT도 접목을 시킨 플랫폼이고 암호화폐 관련된 커뮤니티도 많이 있는 플랫폼이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성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닌데요. 이 이후에도 어떻게 작용을 할지 IPO가 인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인수 자산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공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건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레딧 자체가 이더리움과 매틱을 인수하고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수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대하고 있는지 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비트코인 백서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인데요. 일본인은 아니고요. 사실 일본인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도 실존 인물인지 실존 그룹인지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어쨌거나 실존 인물이긴 한데 비트코인 개발 당시에 코어 개발자와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지금 공개되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 백서를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모두들 다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읽어봤을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서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는지 등등등등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읽다 보면 비트코인의 문제의식 그리고 어떤 솔루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코어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메일로 공개가 되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제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냐? 암호화폐가 사실은 디지털 P2P 화폐로 처음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 통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통화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다. 중앙은행은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하고, 하지만 법정 화폐의 역사는 이러한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 차 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또 은행의 경우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전자적으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 거품에 휩싸여서 준비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만 있다. 우리는 그런 은행을 믿고 중앙은행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겨야 하고, 신원 도둑이 우리 계좌를 훔치지 못하도록 은행을 믿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간접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서 소액 결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경제 역사의 문제점들을 꼭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통화라는 것을 이제 발행을 하죠. 통화라는 것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발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통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바로 무지하게 신뢰를 100% 맡겨야죠. 그리고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은행들은 사실 상업적인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행이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이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를 해야만 하죠. 근데 은행도 영리기관이다 보니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대출도 하고 대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선택권이 없죠. 어떻게 은행이 우리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신뢰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중앙은행 시스템으로는 P2P 간의 소액 결제는 거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를 할 수 있고,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고 하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비트코인의 정의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뭘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익명 디지털 화폐다. P2P, peer-to-peer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거나 거래를 추적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이러한 작업들은 네트워크의 노드에 의해서 공동으로 관리된다. 여기서 노드란 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컴퓨터겠죠? 익명성이란 거래의 당사자의 실제 신원을 대중은 물론 당사자 자신에게도 숨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온체인에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 지갑에 여러 가지 이제 숫자와
문자 빼고는 이 지갑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은행을 이용할 때는 신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는 물론 어떤 경제활동을 했는지 모든 정보가 다 은행에 맡겨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비트코인은 그런 정보 공개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겠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요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국가를 이루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뢰의 위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의 위탁으로 인해서 어떤 한 기관에 중앙기관에 중앙인에게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선택권이라는 것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철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9 탐욕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 기준 현재가 1위는요. 역시 비트코인 8.75% 올라간 7,736만 7천원, 2위는 연파이낸스 2.78% 올라간 1,166만 5천원, 3위는 이더리움 4.14% 올라간 445만 1천원, 4위는 메이커 1.85% 올라간 292만 1천원, 5위는 BNB 0.37% 내려간 54만 5,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1.81% 올라간 40만 8,800원, 7위는 일루비움 16.13% 올라간 17만 3,500원, 8위는 솔라나 7.09% 올라간 15만 2,600원, 9위는 아베 0.14% 내려간 14만 3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8.19% 올라간 11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변동률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프로젝트는 1위 51.91% 올라간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MXC 코인이 21.11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48.05% 올라간 세타 토큰 THETA 토큰이 3,001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위는 35.97% 올라간 4.457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T드랍 TDROP 토큰이 자리하고 있네요. 이 정보는 비썸코리아에서 발제를 했고요.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 1위를 보시면 Impossible Finance Launchpad이라는 프로젝트의 IDIA 토큰이 150.66% 올라간 0.08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Something이라는 프로젝트의 SSX 토큰이 55.89% 내려간 0.006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오늘 2월 27일 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